네, 이거는 6번에서 10번까지 해설 강의입니다. 6번은 이제 각각의 혈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제 적혈구는 산소 운반, 백혈구는 세균을 없애주는 식균 작용, 혈소판은 혈액을 응고시켜줍니다. 그래서 혈소판은 이제 만약 상처가 났을 때 이 상처에서 피가 계속 나는데 이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혈소판들이 가서 이제 응고를 시켜줍니다. 일단 빈혈 증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과 혈액 응고가 잘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이거는 이제 정상인과 이 세 명을 비교하면 되는데, 빈혈 증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당연히 적혈구 수가 적은 사람을 고르면 되고, 혈액 응고가 잘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혈소판이 적은 사람으로 고르셨으면 됩니다. 정상인보다 적혈구 수가 적은 사람을 먼저 찾아볼게요. 흥부가 있네요. 그러면 흥부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혈소판이 정상인보다 적은 사람은 2명이나 있습니다. 놀부랑 흥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놀부밖에 없으니까 답은 3번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번인데 이거는 옆에 있는 5번 그림과 같이 보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에서 이게 폐포, 즉 폐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보시면 아까 전에 여기를 통해서 D에서 나오면서 전체를 돌았다가 A로 다시 들어오고 B에서 다시 폐로 내보내졌는데, 여기 폐에서 내려보내주고 다시 C로 들어온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B에서 심장에서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동맥이고, 여기서 들어왔기 때문에 정맥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무조건 이제 동맥혈, 정맥혈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이게 이 지나가는 혈관의 이름에 따라서 붙여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눠서 여기를 지나가는 피가 동맥혈이고 여기를 지나친 혈액들이 정맥혈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여기는 C가 정맥혈이고요, D가 동맥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린 게 되겠고요. C에는 D보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당연히 높습니다. 여기에서 온몸에서 수거해온 CO2가 농도가 높고, 여기는 이제 숨쉬기를 통해서 가져온 O2가 있겠죠. B가 O2. 그래서 이것들을 서로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가 CO2가 되겠고 B는 O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2번은 맞습니다. A와 B의 교환은 확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강의에서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릴 거라서 지금은 가볍게 들어만 주시면 됩니다. 확산이라는 건 이제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어떤 에너지가 외부에서 없어도 그냥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농도 차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표현을 하는데,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 농도를 높게 하는 어떤 용질이 이제 이동하게 되는 거가 확산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CO2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O2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확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A와 B의 경우는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확산이기 때문에 따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답은 2번,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입니다. 이것도 3학년 때 배우게 되는데, 귀 구조를 알고 그 구조마다의 역할을 잘 알고 계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F는 고막이고, E는 유스타키오관이라고 해서 이게 저희 코랑 입이랑 이렇게 쭉 있으면 여기에 비강이라고 해서 코만의 공간이 있고, 여기에는 또 입만의 공간이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귀가 있을 건데, 요 귀에서 요 입이랑 입에서 목으로 가는 요 구간에서 이 유스타키오관이 있는데, 이 유스타키오관은
이제 입이랑 연결되는 통로라서 이제 입이랑도 연결되고 또 입은 코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냥 외부로 연결을 해주는 통로로서 귀랑 여기 바깥 세상이랑 압력을 비슷하게 맞춰줍니다. 고막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외부가 차단이 돼서 이걸 통해서 압력을 맞춰주고 저희가 학교 오거나 갈 때도 느껴지는 그 귀가 먹먹해지다가 뻥 뚫리는 이 기분이 유스타키오관이 열리면서 압력이 맞춰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뒤는 가장 잘 알 것 같은 이제 달팽이관이라고 해서 실제로 저희가 소리를 듣게 해주면서 여기에서는 청각모세포라고 해서 약간 털처럼 생긴 애들이 있는데 그 애들과 여기 안에 물이 있어가지고 이게 움직이면서 저희가 그 소리의 진동을 받아들이고 그게 전기 신호로 만들어지면서 이 청각신경을 통해서 저희 뇌에서 그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C는 여기를 가리키는 건데 요거는 전정이라 해서 전정이고 요 B는 반고리관 이라 해서 얘네 둘을 합쳐서 전정기관이라 하는데 얘네들은 저희 몸의 회전 감각이나 기울어짐 이런 것들을 감지를 하는 기관으로서 소리를 듣는 데는 사실 상관이 하나도 없어요. 요 A는 이제 이소골이라 해서 저희 몸에서 가장 작은 뼈 3개인데요. 하나, 둘, 3개 이렇게 있고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웨이더를 통해서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소리가 들어오는데 이때 고막을 진동시킬 때 당연히 진동이 덜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증폭시켜주기 위해서 이소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막에 비해서 더 작은 크기로 되어 있고 얘가 이제 이 달팽이관으로 그 진동을 증폭시켜주는 진동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면 A와 B는 소리를 듣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A는 이소골이고 B는 반고리관, B는 없죠. C는 A를 전정이 A 이소골의 진동을 증폭시켜 달팽이관을 전달한다. 얘도 틀렸는데 이걸 맞게 하려면 A가 요 이소골이 F 고막의 진동을 증폭시켜서 달팽이관으로 전달한다고 해야지 맞습니다. 뒤에는 청각세포가 있죠. 그래서 음파의 진동을 자극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 이제 4번도 보자면 E는 몸의 기울어짐을 감지한다. 네, E가 아니죠. 그리고 F는 고막 안팎의 압력을 같게 조절한다. 얘는 E여야지 맞겠죠. 남은 뇌의 구조입니다. 이제 이 뇌의 구조를 볼 때 역할을 쉽게 좀 암기하기 위해서 제가 맨날 그리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사람 얼굴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눈이 이렇게 있고 입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 중뇌가 눈이랑 연결되고 여기 써주자면 여기가 중뇌고 그리고 여기 있는 연수가 입이랑 연결됩니다. 연수이고요. 여기에 사실 뇌교라는 기관도 있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종교 연수 이렇게 외웠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순서대로 외울 수도 있는데 이제 이거는 당연히 중간에 있는 데고요. 그렇게 저는 외웠습니다. 그리고 요 A는 가장 여기 딱 보면은 누가 봐도 제일 뭔가 큰 부위를 차지하는 것 같고 또 A가 기능 자체도 저희가 뇌를 이제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능 감정을 인식을 하고 말을 하고 그리고 기억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대뇌입니다. 가장 크고 대표적인 역할을 하죠. B는 간뇌. 뭔가 뭐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간에 있어서 간뇌이고요. 얘는 항상성을 조절하는 건데 이 항상성이라는 게 저희 몸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한다. 그래서 호르몬이나 신경을 자극해서 저희 몸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애입니다. 그리고 요 E는 요 중간에 붙어 있는데 얘도 요 큰 요거만처럼 얘도 반구로 되어 있어서 요거를 위에서부터 보면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요 E도 똑같이 반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좀 더 작은 버전인 거죠. 그래서 이름이 소뇌입니다. 요 소뇌는 뒤에 붙어 있는데 얘가 저희 몸의 평형 감각을 유지를 해줘요. 그래서 아까 귀에서 요 전정기관들 있잖아요. 얘네들의 자극이 저희 이 소뇌한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본
달팽이관의 청각 자극은 저희 중뇌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 귀도 이쪽으로 가요. 그 다음에 대뇌까지 이제 옮겨가는 거죠. A. 대뇌는 BAT 문제들을 보며 기쁨을 느낀다.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건 대뇌에서 합니다. 그래서 맞고, B. 잠을 잘 때도 호흡이 멈추지 않는다. B는 간뇌인데 이럴 때는 항상성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호흡이 멈추지 않는 거는 이제 연수처럼 이제 저희 몸이 계속 저희가 의식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지 않아도 계속 일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C는 급식을 보면 침을 흘린다. C는 중뇌죠. 중뇌는 눈이랑 귀의 반사를 조절하고 이거 침을 흘리는 건 입의 반사이기 때문에 연수, 즉 뒤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띠틀을 넘은 후 균형을 잡는 거는 손의 이죠. 밤 12시 소등 낼 때 눈의 동공이 커지는 거는 눈의 반사이기 때문에 여기 눈과 연결된 중뇌인 C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요. 신경계에 대한 설명. 이 신경계도 되게 처음에 배울 때는 구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번만 바로 잡으면 다 풀 수 있으니까 나중에 강의 들을 때 그 부분 특별히 유의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이 가장 큰 이제 구별 어떤 카테고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뇌랑 여기 척수가 있고 저희 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얼굴. 그리고 저희 뇌예요. 뇌고 척수.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이제 다른 애들이랑 다른 장기나 기관이랑 연결되는 짜잘한 신경들도 많아요. 그러면 요 짜잘한 신경들은 말초라고 하고 여기 중심에 있는 요 뇌와 척수는 중추라고 합니다. 중간에 있기 때문에 중추라 하고 이 중추를 다른 몸의 기관들과 연결해주는 게 말초입니다. 그래서 저희 몸의 신경은 뇌와 척수 빼면 다 말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말초 신경계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어떤 손끝에서부터 어떤 뜨거운 감각이 느껴졌으면 그건 감각신경을 통해서 저희 뇌로 와서 뜨겁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고 그 뜨거움을 느낀 이후에 손을 빠르게 떼면은 그거는 이제 뇌를 거치지 않고 척수, 그래서 반사신경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가서 더 자세히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척수를 통해서 저희 운동신경을 통해서 다시 손으로 가서 이걸 근육 세포를 건드려서 이거를 떼게 하는 게 운동신경입니다. 그래서 말초신경계는 저희의 뇌랑 척수가 중추죠. 이런 애들을 연결해주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구분됩니다. 말초신경계는 내장기관에도 당연히 분포가 되어 있어요. 여러 곳에도 분포가 되어 있고요. 중추신경계는 자극에 대해 판단하여 필요한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의 뇌와 척수. 저희 뇌는 의식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좀 이제 학습된 그런 판단을 하게 된다면 저희 척수는 당연히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생존 본능 같이 바로 반사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판단을 담당하고 있어요. 중추신경계는 말초신경계와 몸의 각 부분을 연결하지 않죠. 얘는 반대입니다. 말초신경계가 중추신경계와 몸의 각 부분을 연결하게 됩니다. 답은 5번이었습니다.